자, 기왕지사 우리가 RLC 세 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대역 통합 필터도 마찬가지고 대역 차단 필터도 마찬가지인데 RLC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보면 RLC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특히 대역 통합 필터 대역 차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C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LC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LC가 적당한 주파수에,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로 했죠. 공진 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 LC는 마치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가 만약에 이 LC를 공진하는 주파수가 만약에 입력된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얘가 어떻게 되면 이 회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LC가 공진 주파수,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살펴본 공진 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임피던스가 0이 됩니다. 그죠? 자, 임피던스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전압 분배 법칙, 얘와 얘가 있을 때 전압 분배 법칙 수식으로도 생각해도 상관없고, 직관적으로도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저항이 큰 게 더 많은 전압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얘가 만약 여기라면 대부분은 R이 전압 강화를 시킬 거예요. 입력 들어온 거.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입력된 어떤 신호가 LC를 공진하게 만드는 주파수라면, 하필이면 그 주파수라면 이게 임피던스가 0이 되기 때문에 걔는 분명히 여기서만 감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즉, 이 아웃풋은 0이 될 거 확실합니다. 그죠? 공진 주파수면 얘는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 주파수가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될까? 0이라고 합시다. 0이면 어떻게 될까? 0이면 자, 그 C의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유독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1이잖아요. 자, 0일 경우에는 얘는 0이 돼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 되잖아요. 그래서 C하고 L이 동시에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만 무한되면 얘가 1이고 0이고 상관없죠. 얘가 무한되면 얘 두 개는 얘가 무한되면 이 전체는 무조건 무한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커봤자 무한대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얘가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 전압은 얘가 다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래 정리하자면 주파수가 만약에 그 주파수가 0에 가까우면 얘가 엄청 임피던스 커져서 전압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인풋이 거의 아웃풋에 다 보이겠죠. 자, 또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도기의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될 수 있게 하는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 엄청나게 클 때 얘도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C가 뭐고 상관없이 L이 임피던스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임피던스 커집니다.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오메가가 여기에 가까울 때, 오메가가 그러니까 각 주파수가 0에 가까울 때,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에 가까울 때, 그리고 주파수가 무한대 가까울 때, 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얘 임피던스는 거의 그 무한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아웃풋에 가까워지죠. 그죠? 이게 아웃풋은 거의 인에 가까워지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 임피던스가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전압을 하나도 못 분배받죠. 그래서 아웃풋은 0에 가까워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은 아까처럼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V인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임피던스만 보고 있는데 오메가가 0에 가까울 때 아까 얘기했죠. 얘 때문에 임피던스가 무한대 가까워지고 공진 주파수일 때는 임피던스 이게 0이고 얘는 또 무한대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렇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공진 주파수에 가까운 것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0에 가깝거나 주파수가 0에 가깝거나 주파수가 커지면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뜻 아주 복잡하게 머릿속에 넣고 막 굴려보면 이런 결론이 도달할 거예요. 아, 이거는 대역 차단 필터구나. 자, 이거를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냥 그려봐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아무나 그냥 발로 그린 그래프를 하나 딱 그리자는 거죠. 이게 물론 주파수겠죠. 이 X축이. 여기서 이걸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공진 주파수로 합시다. 여기는 주파수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는 무한대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공진 주파수일 때 0이었죠. 그래서 내가 점을 찍을 거예요. 0. 그죠? 이거 Y축이니까 0 찍었어요. 이때 어때요? 여기 가까울 때. 여기 가까울 때는 인풋 값이 거의 가깝죠. 그래서 대충 이 값에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값에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점으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아, 이것은 대역 차단 필터구나. 중간만 차단됐으니까 그죠? 대역 차단 필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RLC가 있긴 있는데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잘 봅시다. 주파수가 0에 가까울 때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0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배웠는데 이거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얘는 그 주파수가 0에 가까울 때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까워지지만 얘는 주파수가 0에 가까워질 때 임피던스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임피던스 0에 가까워져요. 공진일 때, 공진 주파수일 때는 임피던스는 무한대로, 그리고 무한대일 때,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 임피던스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복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의 정반대의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요 놈을 이렇게 동작하는데 그러면 이 동작을 하면 어떤 식의 필터처럼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발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요. 이거 Y축이고 이거는 X축은 그 주파수죠.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 제로 공진 주파수로 하고 여기는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공진 주파수일 때 임피던스가 무한대란 말은 얘가 웬만큼 커봤자 얘보다 더 크지 않죠. 얘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걸 얘가 대부분 다 가져오겠죠. 그래서 얘는 V인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임피던스 0일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오죠. 그 0이죠. 자, 무한대일 때 0이죠. 그래서 대충 이런 그림이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건 뭡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대역 통과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RLC가 있는데 LC 부분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C가 병렬이면 얘는 대역 차단 필터가 아니고 대역 통과 필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놈 중에서 얘를 취하면 대역 차단 필터였어요. 근데 우리가 대역 통과 필터 할 때는 얘를 취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얘는 병렬 얘는 얘를 취하면 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근데 얘를 취하게 되면 또 대역 차단 필터가 된다는 것이죠. 다 서로 그냥 나눠 먹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주파수만 가지고 출력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저주파 그리고 고주파, 대역통과, 대역차단을 어떤 수학적인 수식으로 정리해서 주파수만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 놈이 뭐냐? 전달함수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가볼까요? 이거를 할 때 자, 여기서 이야기했죠. 입력과 출력 신호의 B, 그죠? 그 B는 요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거가 지금 J가 붙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두기 위해서 이걸 절대값을 푸신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통해서 얘의 크기를 수식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이게 루트 2분의 1하고 같을 때 그때가 차단 주파수라 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요놈이 전달함수입니다. 이게 전달함수인데 얘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죠. 정리해야죠. 저주파 통합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가 이거다. 고주파 이거다. 대역 차단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메가 값을 딱 집어넣어서
그 오메가 값을 집어넣은 이 결과가 1에 가까워지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크기가 0에 가까워지면 입력 신호에 비해서 출력 신호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필터로 따지면 얘가 1에 가까워질수록 통과한다는 개념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차단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 저주파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 저주파 통과 필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저주파 통과 필터의 결과는. 그래서 두 개밖에 비교를 못해요. 그죠? 이쪽에 들어가냐 이쪽에 들어가냐 둘 중에 두 개를 비교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면 우리는 딱 두 점만 넣어보면 이게 이건지 알 수 있어요. 대충 여기의 점과 대충 여기의 점을 집어넣어 보면 어떤 함수에 이걸 집어넣고 이것과 이것이 나오면 얘는 이거에 가깝다. 그런데 집어넣는데 이것과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자체가 두 점만을 집어넣고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두 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점이 3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가 하고 고주파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두 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두 점 아무거나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넣어주면 이게 둘 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값 하나랑 아주 큰 값 하나랑 이렇게 넣어야지 확실히 이건지 알 수 있다. 그럼 아주 작은 값이 뭔가요? 0을 넣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작죠. 그리고 아주 큰 값, 무한대로 넣을 수 있으면 무한대로 넣으면 더 이상 큰 값이 있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값이 없겠죠. 그래서 저주파 통합 필터는 두 값을 집어넣으면 대충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두 값이 0과 무한대라는 것이죠. 그래, 실제로 저주파 통합 필터 같은 경우에는 0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이 나와요. 1은 아웃풋하고 그니까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 값이 비슷해진다. 자, 0이 나온다. 그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0이라는 것은 입력 신호에 비해서 출력 신호는 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에서 이 아주 작은 0일 때 0이고 0일 때 1이고 아주 큰 무한대일 때 0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겼겠죠. 자, 반면 고주파는 0일 때 0에 가깝고 무한대일 때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대역 통과와 대역 차단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대역 통과 대역 차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세 점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한 점은 0에 가깝고 또 한 점은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은 이것과 비슷해요. 그 나머지 한 점이 어디냐? 바로 전 페이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진주파수입니다. 공진주파수 부분. 자, 그래서 공진주파수 부분만 1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0과 무한대가 1에 가깝고 공진주파수 부분에 0에 가까운 형태는 당연히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한번 그려보고 대충 그려보고 이렇게 생겼으면 대역 통과 필터, 이렇게 생겼으면 대역 차단 필터라는 것이죠. 자,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대역 필터와 비슷하죠. RLC를 썼으니까. 근데 R이 여기 한 개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취하는 뭔가를 신호를 취하는데 거기에 LC만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근데 R까지 있어요. 근데 이 R은 아무 상관없는 R이 아니고 우리가 신호를 취하는 것에 요소에 포함되는 그러한 R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RLC이기 때문에 LC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공진주파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가 0에 가까울 때, 오메가가 무한대에 가까울 때 이 두 개 외에 얘가 공진주파수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공진주파수에 가까울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냐? 자,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질 때 그 유도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죠. 오메가가 0에 가깝지만 얘는 0이 되지만 축전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얘가 무한대 0에 가까워지면 얘와 얘는 0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얘만 무한대 가까워지면 이 전체는 무한대 가까워지죠. 즉 아웃풋이 대부분의 얘 거를 다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무한대 가까워져서 얘가 무한대 가까워지면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달 함수 이것과 이것의 비율은 거의 1에 가까워지죠. 자, 다음 오메가가 무한대 가까워질 때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L이 무한대 가까워져요. 임피던스가. 그래서 이 전체가 무한대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 어차피 또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개. 오메가가 공진 주파수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냐? 자, 직렬회로 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공진하면 어떻게 되냐? 임피던스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임피던스가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 얘는 0만 취할까? 0을 취할까?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는 R이 들어가 있죠. 이 R이 이게 0이라 그래도 얘가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이 구간에서는 일어납니다. 그죠? 얼만큼 일어나냐?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R이 여기 있는 R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없으면 얘와 얘가 똑같으면 반씩 나눠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 아웃풋은 인에서 얘 반 나눠주고 얘 반 나눠주게 됩니다. 그죠? 얘 반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발로 그림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진 주파수 여긴 0이고 여긴 무한대로 갑시다. 자,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공진 주파수에서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걸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색깔 바꿔볼까요?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오메가가 0에 가까워졌을 때 1이라고 그랬죠. 자, 1에 점 하나 찍었어요. 무한대 가까워졌을 때 1이었죠. 1에 점 찍었어요. 자, 이것을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배웠던 4개 중에서 그나마 뭐에 가깝습니까? 그나마 대역 차단 필터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이 형태상 대역 차단 필터, 일종의 대역 차단 필터에 가깝다는 것을 이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필터의 종류는 대역 차단 필터다. 자, 중심 주파수. 이거 제가 몇 페이지 전에서 기준 주파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 주파수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얘기한 기본 주파수, 기준 주파수라는 게 차단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이런 대역 차단 필터가 있으면 차단 주파수가 2개 있잖아요. 오메가 L, 오메가 F, H가 있으면 요 놈이 공진 주파수입니다. 공교롭게도 공진 주파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 주파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기준 주파수라고 표현했던 그 놈은 사실상 공진 주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 요거, 이건 각 주파수기 때문에 그냥 주파수로 바꾸면 2파이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것을 답을 할 때 요것 또는 요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뭐냐 하면 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줘야 돼요. 근데 얘는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딱 적어서 뭐 괜찮다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위까지 적어야 된다면 얘를 구했을 때는 반드시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적어줘야 되고 이 값을 구했다면 반드시 헤르츠라는 단위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면 쉬운데 헤르츠 단위를 구하고 싶으면 헤르츠 단위 이 파일을 나눠주면 돼요. 근데 참고상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거를 구하는 게 나아요. 일단 이거를 구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굳이 이걸로 바꿔주라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물어보는 게 선택도. 자, 선택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인데 선택도는 아까 이야기한 Q팩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Q팩터를 선택도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도를 물어보면 Q팩터를 구하면 됩니다. 자, Q팩터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밴드폭, 대역폭 또는 밴드위스 분의 중심 주파수, 기준 주파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게 공진 주파수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진 주파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대역폭을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대역폭을 지금 모르죠.
그죠? 대역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역폭은 뭐냐? 대역폭은 대역폭은 나중에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선택도 대역폭 뭐 중진주파수 서로 간에 이게 서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도를 이야기할 때 이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대역폭이라는 것 자체가 L분의 R입니다. 대역폭을 구할 때 L분의 R 하면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C는 상관없다고 그죠? 자, 이거를 구하고 대역폭을 미리 구했으면 선택도를 구할 때 그 공진주파수에다가 대역폭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대역폭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Q팩터를 구할 때 대역폭을 모르면 그냥 R분의 A를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대역폭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대역폭을 이렇게 구해요. L분의 R을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R은 전체 회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만도 아니고 이 저항만도 아니고 이 저항과 이 저항의 합성 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값이 15옴, 이것도 15옴이고 15옴이면 여기에는 25옴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L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L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대역폭을 구하죠. 이 대역폭을 방금 구했던 공진 주파수에다가 나눠주면 Q팩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이 끝났죠. 자, 계산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계산을 할 때 이걸 구하는 것보다는 이걸 구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자, 이거를 딱 구하죠. 그런데 이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Q팩터를 구할 때 여기다가 B를 나누잖아요. 대역폭을. 그런데 대역폭을 구할 때도 대역폭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 L분의 R이죠. L분의 R을 한 이 대역폭은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걸로 구해서 어떤 값이 있잖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걸로 구해서 10이라는 숫자가 구해지면 그냥 10을 나누면 100 나누기 10이니까 10인 게 답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이걸 구했어. 헤르츠를 구하고 싶어서 헤르츠로 2파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대역폭 이걸 구하는데 얘는 또 라디안 값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공진주파수 헤르츠 단위 공진주파수에 B를 나눠주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얘를 다시 헤르츠로 바꿔줘서 나눠주든가 아니면 이놈을 다시 가까속도로 해서 요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B는 L분의 R 요거 자체가 라디안 퍼 세컨드 즉 가속도 단위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속도를 일단 먼저 구하는 게 사실은 헷갈리지도 않고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역폭 또는 중심 주파수 이것을 헤르츠 단위로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각각 바꿔주면 더 확실하다는 거죠. 헷갈리지도 않고.